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폐지안을 수리하면서 앞으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갯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 주인 60대 여성이 돈을 갖고 잠적한 건데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거나 이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계절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 곳곳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탈 방지라는 과제가 주어진 가운데 실제 이들의 일터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 등 주민 발의로 청구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7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청구된 인권기본조례 폐지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청구권자의 수가 요건에 부합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지안이 수리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날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는 각각 학생인권조례 유지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갯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성경찰서는 7일 개모임을 운영하던 개주가 개원들의 돈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자 모임에서 확인된 사람만 3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주인 60대 여성 A씨는 내포에서 10년 넘게 개모임을 운영해왔고 20%의 높은 이자를 준다며 개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 자금이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참여한 5, 60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나 차도에서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용자는 많아졌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여기저기 쓰러져 있거나 좀 이게 여기 왜 있어 하는 경우도 저 많이 본 것 같은데 현행법상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산 호수공원 인근. 인도 한가운데 전동 킥보드 여러 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를 피해 위험하게 차도로 걷습니다. 또 다닐 때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해서 행인들이 걸어 다닐 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무 데나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애기들 같은 게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도 봤거든요. 서산시에 등록된 전동 킥보드 수는 750여 대. 대여 방법도 간단해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앱만 다운받으면 됩니다. 생년월일과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 인증란이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이용도 늘고 있는 상황. 걔들은 막 겁이 없나 봐요. 그냥 막 차 지나가는데도 그냥 튀어나오고. 서산시에만 하루에 20여 건이 넘는 킥보드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만 전동 킥보드 사업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면허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의 시에서는 무단 방치에 대한 대책과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경찰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킥보드 이용자를 모두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작년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 가평균 요금은 70만 1,79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 갑요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요금제로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용 갑의 8월 전기요금은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41만 47원에서 지난해 48만 1,660원으로 17.5% 상승한 이후 올해 70만 1,790원을 기록하며 45.7%나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에서 9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원료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추가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경제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네, 예산군 기획실 장선영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먼저 이번 공모전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산군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다른 제한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안전 및 복지, 일반 불편 부담, 취업 일자리, 소상공인 및 기업체, 신산업 등인데요.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10월 6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제안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우편, QR코드 접속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싶지만 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선으로 군 규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며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제안서 작성 내용을 제출자에게 최종 확인한 후 제안서를 공식 접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유선 접수는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제안서 작성 제출이라는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접수된 제안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네, 접수된 제안은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사전 심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수상작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기획실 장선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요즘은 농사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시행되면서 농가 일손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탈 방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농가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양주시에서도 이런 일손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들의 하루를 쫓아가 봤습니다.
잘 익은 호박을 수확하기 위해 해 뜨기 전부터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최찬석 씨. 양주에서 채소 농사를 지은 지 40여 년이 넘었지만 최근 가장 힘든 점은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도 오기 전에는 어떻게 일손 구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해서 했는데 아주머니들이요 할머니들이에요. 다 나이 드셔가지고 일을 진행이 잘 안 됐어요. 하우스는 많은데 제대로 일을 못했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은 없어요. 일하는 게 아주머니들도 다 연세 드신 분들만 해요. 그러던 중 농업기술센터의 권유에 올해 처음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계절 근로자 근무 기간은 5개월, 모두 라오스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왜 오셨어요? มาทำงานเพื่อหาเงินไปเลี้ยงครอบครัวอยู่ทางบ้านอยู่ที่ลาว 만족하시나요? 일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พอใจนะงานก็ธรรมดาบ่หนักนายจ้างก็ใจดี 동트기 전부터 시작한 작업은 어느새 막바지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이 그 출하되기 전에 이제 선별을 하는 작업인데요. 농장에서 호박을 자르고 비닐을 입히고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까지 지금 3, 4개월 정도 일을 했지만 마치 3, 4년을 일한 것처럼 능숙한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도움을 반기는 가운데 무단 이탈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계절 근로제는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탈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조사한 2017년에서 2022년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분석 자료에는 계절 근로자 이탈자 수는 지난 2017년 18명에서 2021년 316명, 2022년 115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자체는 계절 근로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브로커 없이 해외 지자체와 직접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이탈 방지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호박 농가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하루를 따라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농장주들은 인건비가 저렴해서 좋고 이들은 외화벌이에 나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장주와 지자체들은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ก็โอเคอยู่มาเฮ็ดเวียกน้ำหัวหน้าเพิ่นก็ใจดีเวียกก็บ่หนักบ่เบาก็พอสู้ไปได้กับลาวแล้วว่าถ้ามีโอกาสก็อยากมาอีกอยากกลับมาอีกหัวหน้าเพิ่นก็ดีเกาหลีเพิ่นก็ต้อนรับคนลาวเฮาดีเพิ่นก็ใจดี 기자가 간다 김소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9월 한 달 동안 수산물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데요. 단속 대상은 어시장과 수산물 유통업체 등 대형 수산물 취급업소입니다. 당진시는 일본 주요 수입 품목인 갈치와 가리비, 우렁생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황새축제가 이번 주말에 예산 황새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축제는 황새 복원 사업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황새 방사 행사와 야간 반딧불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축제장에서는 황새권역 마을 주민이 직접 키운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며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예산군이 예당호 빛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당호 출렁다리와 조각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축제 첫날에는 점등식과 수변 음악회가 펼쳐지며 가수 박재정과 다비치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축제장에서는 야광 물감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야광 조약돌 꾸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